일단은 PSOD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 VM웨어 집하면서. 근데 이제 요거에서 솔직히 이 PSOD 화면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 화면이 떴을 때는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옥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PSOD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 PSOD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PSOD에 대한 내용입니다. PSOD는 이제 퍼플 스크린 오브 다이아그노스틱스라고 해가지고 커널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거나 중대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에 이걸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뭔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 시스템의 그 동작을 멈추게 되고 그 멈추게 된 이유에 대해서 화면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로 따지면은 블루 스크린을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PSOD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뭐 ESXi 버전의 빌드, 어떠한 것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 뭐 서버 가동 시간, 오류 메시지, 뭐 코어 덤프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보라색 화면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많이들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려면은 그 실제 서버에다가 모니터 등을 연결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아이드랙 같은 콘솔을 통해가지고 원격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PSOD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 PSO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널 패닉의 일종이고요. EXX의 호스트가 자체적으로 손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색 화면에다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기술적인 코드들을 보여주면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PSOD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드웨어의 오류입니다. MCE, 머신 체크 입셉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로그에서도 많이 보시는 메시지인데 CPU 내에서 하드웨어 문제를 감지를 하고 보고를 하는 메커니즘을 얘기하고요. 자주색 화면에 표시된 코드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세부 정보들을 같이 이렇게 코드 형태로 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MI입니다. 그 프로세서가 하드웨어 쪽에서 어떠한 인터럽트 신호를 가하게 되면은 프로세서 자체에서 그거를 무시를 하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에서 그런 신호를 받게 되면은 자기는 무조건 행동을 중단을 하고 내가 왜 중단을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나게 되고요. MCE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PSOD 문제 해결에 중요한 코드들을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류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류는 ESXi 소프트웨어 버전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간의 부적절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파트라던가 소프트웨어 간에 통신을 할 때 뭔가 아니면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리소스 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은 리소스가 부족을 할 때, 그 다음에 스택이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스택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거나, 아니면은 매개 변수가 옳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요. 각 경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KB 링크를 걸어놔서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했겠구나라고 참고를 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오작동입니다. 일부 잘못된 색인이나 버그 등에 의해서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이 해당하는 KB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PSOD 화면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PSOD 화면을 캡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스크린샷에 제공되는 이 내용이 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 1번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EXXi 버전이랑 빌드 번호가 나와 있어서 이 버전이랑 빌드 번호를 확인을 하면은 어디까지 패치가 진행된 버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2번에 나타내는 부분, MC랑 PCPU, 그 다음에 exception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는 어떠한 에러 메시지, 내가 어떠한 에러 메시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MC 에러나 NMI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드웨어 에러라고 되어 있고 please contact the hardware vendor라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 VM웨어 SI나 그 유저들이 이것만 보고 저희 쪽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떴으니까 그냥 봐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꼭 다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에서는 CPU 레지스터라고 해서 CPU에서 현재 가지고 있었던 이 에러가 발생했을 당시에 처리하고 있었던 코드들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코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물리 CPU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상 머신들이 동작을 하려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물리 CPU 코어를 하나를 할당을 받고 그 코어를 통해서 이제 뭐 어떠한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물리 CPU를 얘기를 하고 이 물리 CPU에서 어떠한 프로세서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메시지를 나타내고요. 여기 DCU 에러라고 되어 있는 거랑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월드 번호를 얘기를 합니다. 이 월드 번호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동작하다가 나타냈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5번에는 장비 가동 시간이 얼마큼 됐었는지, 그 다음에 스택 트레이스라는 부분은 커널 단에서 어떠한 동작들을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7번에는 이러한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코어 덤프 파일 형태로 내가 어디다가 생성을 했고 어떻게 생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하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 화면을 저희 딴에서 다 확인을 하는 거에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코드 값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VM웨어 기본적인 오류의 뭐 정확한 원인까지는 아니지만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VM웨어 쪽에다가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VM웨어 쪽에다가 지원을 문의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서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동 중이던 VM들이 동작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임팩트를 받은 상황이라 PSOD가 발생한 ESXi 호스트를 재부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호스트를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HA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상 머신들이 동작 가능한 호스트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서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PSOD가 발생한 서버 호스트를 재부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위한 코어 덤프를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스크래치 파티션에다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아니면은 뭐 호스트 설정에 따라서 호스트 데이터 스토어 덤프 파일로 생성이 되거나 넷덤프 서비스를 V센터 쪽에서 설정을 해두셨다면은 이쪽에 그 V센터 쪽에다가 저장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본 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개 이러한 순서대로 정해져 있긴 하고요. 리셉션 타입별로 뭐 원인들이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요 문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내용들을 저희 쪽에서는 다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확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보려면은 아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참조할 수 있는 문서들은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주로 발생하는 리셉션에 대한 코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나타내는 요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발생을 하실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KB랑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많이 내용들이 연관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들에 한해서는 여기 링크가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요 링크를 들어가셔가지고 이 메시지로 발생했을 때는 여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로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PSOD 화면을 하나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코드를 해석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다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로그를 수집을 했을 때 각 로그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서로 따로 분리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시점에 어떠한 어떠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어떠한 에러 메시지가 발생했는지를 연관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저희 단에서는 가장 좋은 확인 방법이 될 거고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아마 지원 과장이 좀 더 정확하게 각 로그들에 대해서 로그를 본 방법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PSOD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완전히 이 PSOD를 뭐 아예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 기기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단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VM웨어 컴패티빌리티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EXXI가 올바른 버전 이미 검증이 된 뭐 드라이버 버전과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고객께서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코드 그 받으면 네네. 우리는 그 TSR이나 TTL 같은 거 이제 각 로고마다 이제 직관적으로 그걸 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코드 보는 네, 그렇게 준비된 거는 따로는 없고 그 VM웨어 코리아나 VM웨어 딴에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 따로 공유를 하거나 저희도 고객분들한테 저희 거 테스트 그거 공유하는 거.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 하나하나 보고 그 로그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게 발생했는지 그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보를 하시는 게 네. 아까 그 스크래치 파티션이 어디예요? 스크래치 파티션, 스크래치라는 이름으로 된 폴더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폴더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덤프가 떨어진다는. 네. 혹시 다른 네. 네. 까지 진행하겠습니다.